오늘도 출근길 풍경에 스치는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네요. 다들 뭘 보고 있나요? 다들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있을까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 시작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몇십 분째 스크롤을 내리는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서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현 상태는 안타깝지만 이미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NPC 상태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욕망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독창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지라르는 인간의 욕망이 대부분 모방적이라는 혁신적인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즉, 우리는 특정 대상을 직접 욕망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그 대상을 욕망하는 것을 보고 그 욕망 자체를 모방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처럼 타인이 무언가를 원하면 우리도 그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방적 욕망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근간을 이루면서 동시에 갈등과 경쟁의 씨앗이 됩니다. 르네 지라르는 욕망이 직접적인 주체와 대상 사이의 선형적 관계가 아니라 주체, 중개자, 대상의 삼각형 구조를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개자는 내가 욕망의 대상을 욕망하도록 만드는 타인입니다. 중개자는 내가 욕망하는 대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 대상을 욕망하고 있거나 혹은 그 대상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나보다 우위에 있다고 내가 인식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대상을 그 자체로 가치 있다고 여겨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자가 그 대상을 욕망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고 우리는 이제 그 대상을 욕망하게 됩니다. 중개자는 대상의 가치라는 아우라를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힙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특정 브랜드의 가방을 들고 공항 패션을 연출합니다. 온갖 SNS가 그 연예인의 사진으로 도배됩니다. 이제 나도 그 가방을 갖고 싶어집니다. 그 가방이 나한테 필요한지 실용성은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즉, 가방 자체의 기능성보다는 중개자가 부여한 힙함이나 지위를 욕망하는 것입니다. 특정 선배가 다니는 대기업이나 높은 직위를 보며 나도 그 자리에 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업무 내용이나 직위의 실질적 역할은 별로 생각해 본 바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선배가 그곳에서 누리는 인정이나 안정감을 욕망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특정 인물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나도 그 인물과 친해지고 싶어집니다. 나는 그 인물 자체의 매력보다 친구가 가진 관계라는 가치를 욕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방적 욕망은 인간 본성의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으며 사회를 움직이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인류의 초기 원시 단계에서 모방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학습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열매가 먹을 수 있는지, 어떤 동물이 위험한지,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지 등을 타인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빠르게 배우고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집단 내에서 다른 구성원들의 행동과 욕망을 모방하는 것은 집단의 규칙을 습득하고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며 집단 내에서 안전하게 살아남는 데 유리했습니다. 다수가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해야 소외되지 않는다는 무의식적 압력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욕망해야 할지 모를 때 타인의 욕망을 따름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이고 선택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저걸 좋다고 하니까 나도 저걸 가지면 행복할 거야 믿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는 타인의 욕망을 모방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형성해 나갑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라는 롤모델에 대한 욕망은 종종 그 사람의 소유물이나 행동을 모방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이 욕망하는 것을 나도 욕망하고 소유함으로써 사회적 지위를 얻거나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유행에 뒤처지고 싶지 않은 심리도 여기에 속합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거나 공허감을 느낄 때 타인의 욕망을 채택함으로써 일시적인 만족감이나 존재감을 느끼려 합니다. 이는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외면하고 외부의 것을 좇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고 경쟁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이 가진 것을 나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욕망의 대상을 넘어선 우위를 확보하려는 경쟁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핸드폰에 끊임없이 보여지는 광고는 대중의 욕망을 직접적으로 조작합니다.
중개자가 특정 제품을 욕망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욕망을 모방하게 만듭니다. 소셜미디어는 끊임없이 타인의 이상적인 삶으로 포장된 모습을 보여주며 모방적 욕망을 부추깁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을 생성하고 소비를 통해 충족시키도록 유도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메시지는 모방적 욕망과 결합하여 무한한 소비를 부추깁니다.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타인과의 비교와 경쟁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도록 교육받습니다. 남들이 다 가는 좋은 대학, 남들이 다 선호하는 직업 등은 개개인의 진정한 적성과 흥미보다는 사회적 성공의 지표로 기능하며 모방적 욕망을 강화합니다. 한정된 대상을 여러 사람이 욕망할수록 갈등은 심화됩니다. 백화점의 어떤 시계 브랜드는 줄을 서서 들어가도 DP된 물건만 보여주고 팔 제품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기만 판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끝판왕을 사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방적 욕망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대상의 끝판왕 소유해도 새로운 중개자가 또 다른 대상을 욕망합니다. 새로운 중개자가 등장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납니다. 이는 끊임없는 욕망의 사슬을 만듭니다. 타인의 욕망을 쫓아 이룬 성취는 잠시의 만족감을 줄지언정 자신의 진정한 욕망에서 비롯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공허합니다. 마치 남의 옷을 입은 듯 어색하고 불편한 감정입니다. 중개자의 욕망을 추구하다 보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 길을 잃게 됩니다. 자기 상실입니다.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삶입니다.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열등감이 듭니다. 원래 나는 열등하지 않았는데 중개자는 내가 없는 걸 이미 가졌으므로 나는 열등합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진정한 나의 욕망은 뭘까? 잠시 핸드폰을 멈추고 외부의 소음과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나는 무엇을 할 때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가?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은 무엇인가? 자신의 핵심 가치관을 명확히 정의하세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 결정이 나의 가치관과 부합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가치관은 혼란스러운 욕망의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 즐기는 것, 자연스럽게 끌리는 것은 무엇인지 탐색하세요. 이러한 강점과 재능을 활용할 때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좇기보다는 스스로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욕망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진정으로 만족감을 느꼈던 순간들, 그리고 후회했던 순간들을 되돌아보세요. 어떤 욕망을 좇았을 때 행복했고 어떤 욕망을 좇았을 때 공허했는지 분석합니다. 소셜미디어는 모방적 욕망을 부추기는 가장 강력한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신뢰하던 플랫폼도 점차 알고리즘화되고 더 많은 시간을 그 사이트에 머무르도록 진화합니다. 우리는 거부감 없이 새로운 플랫폼에 스며듭니다. SNS는 끊임없이 타인의 이상화된 삶을 보여주며 비교를 유도합니다. 내가 아무리 몸매를 가꿔도 타고난 몸매를 가진 사람이 나타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시계를 차도 새로운 시계를 구매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더 좋은 차를 구매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주기적으로 소셜미디어를 멀리하거나 사용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외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세요. 광고, 뉴스, 타인의 의견 등 외부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합니다. 필요한 정보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합니다.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것은 모방적 욕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기보다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에 집중합니다. 나는 어제의 나 자신과 경쟁하면 됩니다. 어제보다 1분 더 운동하고, 어제보다 1분 더 공부하고, 어제보다 1분 더 성장했으면 만족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경험을 통해 주체성을 강화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 때문에 원치 않는 욕망을 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욕망과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영향 없이 스스로 흥미를 느끼는 새로운 활동이나 취미를 탐구해 보세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관심사와 욕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사색하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만의 관점과 철학을 형성해 나갑니다. 이는 타인의 욕망을 맹목적으로 모방하기보다 자신만의 독립적인 사고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부의 인정이나 물질적 보상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내적인 만족감과 기쁨에 더 집중합니다. 내적 보상은 모방적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르네 지라르는 모방적 욕망의 정점을 희생양 메커니즘으로 설명하며 공동체의 폭력을 외부의 한 사람에게 돌려 해소하려는 경향을 지적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희생양을 찾는 대신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을 소비하고 다음 대상을 찾아 헤매는 방식으로 갈등을 우회하려 합니다.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은 타인이 원하는 것을 쫒아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로운 삶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만족하는 삶입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보상은 큽니다. 타인과의 경쟁과 비교에서 벗어나 자신의 속도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욕망에서 비롯된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은 모방적 욕망을 통해 얻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만족감을 줍니다.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지 않고 자신의 주체성을 확립할 때 타인과도 더욱 진실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질투와 경쟁을 넘어선 진정한 공감과 연대가 가능해집니다. 외부의 기준이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와 비전에 따라 삶을 이끌어가는 강한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형성하게 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은 인간 본성의 깊은 곳에 자리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생존을 위한 모방의 본능에서 시작하여 사회적 인정 욕구, 불확실성 회피, 그리고 현대 사회의 소비 지상주의에 의해 강화됩니다. 하지만 이 굴레에 갇히면 끊임없는 갈증과 경쟁, 자기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핸드폰을 멈추고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진정으로 나의 욕망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욕망을 모방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때 비로소 모방적 욕망의 굴레를 깨고 나올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의 주체적인 욕망으로 이끌어 가세요.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삶을 사시길 응원하겠습니다.